자, 수치스럽지 않은 방송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후한무치 노팩트 신변잡기 팟캐스트 수치스럽지 않은 방송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방송은 데이터 수치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잡다하게 나누는 방송입니다. 아는 것은 얄팍해도 궁금한 것은 많은 30대의 전연차 아저씨들이 모여 온갖 주제 이야기를 부끄럼 없이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게스트하우스 운영하고 있는 백고라고 하고요. 지금 동대문에 게스트하우스 2곳 그리고 충무로에 캡슐호텔 1곳을 운영하고 있는 숙박업자입니다. 네, 저는 그 모 방송사의 PD를 하면서 이제 친구들과 이제 개모임 같이 이제 뭐 가게 몇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아, 네, 저는 철이고요. 저는 30대 평범한 회사원인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은 알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낮에는 귤과 생강을 팔고 밤에는 글과 생각을 파는 전북 군산에서 다시 이렇게 요즘하게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편집을 어렵게 하자고 그냥. 편집을 하자고. 우리 텐션을 높이자 한번. 너무 잘 들리죠? 이거 육성으로 될 줄 몰랐어. 야, 근데 이거 살리면 되게 재밌겠는데? 이거 재밌겠는데? 저번 녹화보다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럼 어쨌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낮에는 귤과 생강을 팔고 저녁에는 글과 생각을 파는 글 쓰는 마트 아저씨 리들입니다. 좋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겨주고 막 이렇게. 감사합니다. 로 넣을 거야. 멀리서 왔는데. 넣을 거야. 근데 오늘 오래 기다렸잖아요, 제가. 알겠습니다. 잘 팔리나요? 많이 팔리죠. 좋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귤도 잘 팔리고 글도 잘 글도 잘 팔리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심심한데 장사나 해볼까 라는 주제로 오늘 방송을 한번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오늘 오신 저를 포함해서 4명 중에 3명이 지금 자영업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정했고 크게 3파트로 방송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자영업의 현실. 그래서 자영업 운영하시는 이 사장님들 장사하기 어때요? 이런 질문으로 열어보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자영업 장사하려면 뭘 준비해야 되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그래서 장사해도 된다는 거냐 아니라는 거냐 이렇게 세 가지 질문으로 방송을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자영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이렇게 제가 뉴스랑 이런 데이터를 많이 조사를 해왔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경제활동하고 있는 취업자가 약 2,682만 명인데 그중에 자영업자가 563만 명이래요. 약 5분의 1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이거는 뉴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다.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한 앞에서 5등, 6등 되는데 근데 백고님 저는 궁금한 게 저희가 약간 수치스럽지 않은 방송이고 수치가 없는 걸 지향하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아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방송을 너무 근본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너무 수치 플레이 아닙니까 지금? 수치 플레이. 아니 백고님, 근데 저희 이 프로그램 정체가 뭔지를 한번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2회지만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 방송의 그 기조가 타겟 청취자는 지금 오신 철이님 같은 분들. 그렇죠. 회사를 다니고는 있는데 자기 일이 아닌 어떤 남의 일을 대신 해주고 계신 분들, 월급쟁이로서 살아가는 분들인데 언젠가는 내 일을 하고 싶다. 이거 약간 월급쟁이 비하인가요? 비하네요, 비하예요. 비하 같은 약간 느낌이 있는데. 사과하시죠. 지금 당황이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메인 MC로서 이게 오늘 되게 혼란스럽네요. 지난 방송과 너무 달라서 나 지금 지난 방송을 보고 되게 노잼이라는 피드백이 많아가지고 오늘 좀 약간 그 피드백 누가 했죠? 그 피드백 제가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 저번 방송은 약간 좀 가면이었어요. 사실 오늘은 그 가면을 벗고 진지충 아웃. 어차피 팟캐스트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편하게 하자는 거니까. 자, 저 월급쟁이 3년 했습니다. 그러면 깔 자격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3년 따위가 감히 그 월급쟁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웃기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10초 사과 국룰로 가겠습니다. 10초 안에 사과했으니까 받아주시죠. 네.
그럼 되죠 뭐. 네. 쿨하게 쿨거래. 어쨌든 네. 저희 타겟 청취자는 이렇게 그 자기만의 삶, 주체적인 삶을 꿈꾸는 요 직장인 분들이 요거 들으면서 대리만족도 할 겸 바깥의 생활이 어떤가. 여기 있는 분들 사실 다 지금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회사 박차고 나와서 다른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나 요거 이제 엿보기로 보여드리려고 이런 방송을 기획을 했고요. 그래도 너무 근본 없이 갈 수는 없으니까 요 앞에 요 뉴스 같은 건 좀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잡담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고생했다. 네. 아하. 처음에만 우리- 약간 수치 들어가고 오케이, 그다음부터 오케이. 수치 없게. 우리 너무 그냥 입만 털다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인터넷 서칭 좀 했다. 아, 네이버 열심히 네. 찾아봤다. 네, 구글링 조금 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런 거 모아놨습니다. 그래도 오케이. 이게 예. OECD 통계예요. 아. 이게 되게 막 조중동 이런 데 아, 네. 찌라시 이런 거 아니고 근데 OECD가 뭐의 약자죠?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Organization of Economically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또 아, 이거 편집이요.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라는 뜻으로 1948년 유럽 경제협력기구에서 시작해 1961년 미국과 캐나다가 합쳐져 만들어진 국제기구입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도 좀 한 가닥 한다 하는 국가들이 모인 요 공동체죠. 예.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이 많고 그 중에서도 폐업률에 대한 기사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폐업률은 한 14% 정도인데 그 중에서 1년 만에 문 닫는 비율이 거의 한 40%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규로 가게 열어가지고 10곳 중에 4곳은 1년 만에 문을 닫는다는 게 이제 실제 현실입니다. 근데 이 비율을 믿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40%라는 게 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통계청 자료니까 통계청에 걸리는 것들만 아. 이제 뽑았겠죠. 제가 네. 이거는 좀 조사를 해서 알고 있는데 1년 만에 문을 닫는데 이게 내가 권리금을 받고 뭐 내가 그냥 넘긴다 이런 것도 사실 폐업이니까 폐업 수치상에는 들어가고요. 그렇죠. 내가 장사를 너무 못했어. 월마다 막 돈이 깨져. 이래서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닫아도 폐업이고 어차피 그 폐업 자체가 똑같은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장사가 잘 돼서 권리금 받고 1년 만에 폐업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런 게 이 통계를 왜곡하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통- 보고 그렇죠. 보통 권리금 받고 파는 건 한 2, 3년 정도 해가지고 여기 잘 된다라고 하면 넘기는 거고 1년 만에 넘기는 거는 이제 상권이 뜰 때 뭐 가로수길 예전에 뜰 때도 그랬고 뭐 경리단길 뭐 최근에 익선동 뭐 이런 곳들이 1년 만에 폐업하면서 권리금 빨아먹고 나도 빨아먹고 싶은데 어쨌든 요 권리금 받고 파는 아유, 네. 근데 저희 짬은 동네는 짬은. 이제 뭐 네. 행신동인데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행신동에 그 가게들이 그냥 계속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있는데 네. 문 닫는 가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걸 잘 케이스 바이 스케일. 지금 뭐 술 한잔 이게 해가지고 케바케인데 오케이, 케바케. 자 이런 거는 되게 케바케인데 네. 저는 이 수치 자체가 되게 좀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40%라는 게 정말 40%라고 하면 제가 체감하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 너무 통계 40%가 너무 높다. 네, 체감상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나무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렇죠. 그 네. 체감하는 거에 따르면 그렇죠, 그럴 수 그렇죠. 있죠. 근데 여기 홍대만 봐도 음. 저는 이제 지방에 살기 때문에 가끔 가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홍대만 보면 올 때마다 너무 신세계예요. 너무 빨리 바뀌어요. 이 유행 따라서 막 이렇게 가게들도 많이 바뀌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까지 걸어오면서도 임대 사인 걸려 있는 저기 잠깐 마이크 구강 앞에다 대고 얘기해도 아니, 그 구강 자꾸- 이 정도로 자꾸 고개를 돌리니까 네, 구강 토크 좀 지양해 주시고요. 오케이, 네. 오케이. 그냥 오디오 물려도 다 넣는 이 방송이니까. 아니, 네. 원래 이게 좀 약간 물려야 팟캐스트. 아니 우리 방송 자체가 수치스럽지 않은 방송이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래. 너무 오케이, 너무 오케이. 그 심야 라디오 그렇지. 그 텐션으로 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게 듣기에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 네, 제 몰래 지인들은 듣다가 잤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나도 이거 컨셉도 좋겠는데. 내 친구들이 하지 않았으면 끝까지 못 들었다. 예. 아니, 내가 했는데 내가 끝까지 못 듣겠더라고. 그 국내 최초 그 자장가 팟캐스트로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건 좋아. 그건 좋아요. 그것도 괜찮은 ASMR로. 것 예. 오케이. 혹시 잠이 안 오시는 분이 있다면 이거 듣고 좀 푹 잠 자세요. 네. 아니 근데 잠깐만 넘어가기 전에 저 지금 궁금한 거 네. 여기 보면은 자영업자 비중 되게 높게 나오는데 네네. 사실 저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영업자가 많은지 체감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자영업이라는 게 꼭 식당이나 카페뿐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자기 고용하는 걸 셀프 인플로이 한 걸 다 자영업자라고 하니까 뭐 세무사 혼자 하시는 분도 다 자영업자고 아니면 뭐 세탁소 그냥 여기 널려 노래방. 있는 가게들이 다 자영업자인 거죠. 근데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를 다니는 분들을 제외하고 뭐 이제 우리나라 전체를 본다고 하면 중졸이든 고졸이든 할 수 있는 건 사실 자영업밖에 없다. 대부분 뭐 하지 했을 때 장사나 해야지 해서 음식 장사하든가 그죠? 아니면 뭐 편의점을 하든가 치킨을 팔든가 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요건 약간 이제 중졸 고졸에 대한 이제 이게 폄하가 될 수도 있네요. 약간. 근데 이거는 이거는 멘트로 옆에 보지 말라고요. 미안합니다. 근데 사람이 그리워서 그랬어요. 군산에 박혀가지고 그죠. 마트를 운영하면서 이제 사람이 외로워가지고. 사람 그러니까 눈동자만 돌리고 오케이. 입은 요 앞에다가 대고 네.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예. 자영업자 비중 왜 이렇게 높냐? 사실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일자리가 적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고용률도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 실제로 고용률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영업자 비중은 OECD에서 앞에서 6등인가 그런데 고용률은 또 뒤에서 한 9등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고용률이 3분의 2 정도가 고용이 된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고용이 된 건데 우리 뒤에 있는 나라들이 아까 자영업 비중에서 앞에 있던 나라들이에요. 그리스, 멕시코, 칠레. 그러면 이거는 일자리가 적어서 자영업자로 간 비중이 높은 거 아니겠느냐? 그럼 이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인가요? 이거는 우리나라 그냥 경제 구조에 대한 얘기인 거죠. 사퇴하세요. 사퇴하십시오. 네. 이거 2017년 자료예요, 이거. 오케이. 이제 뭐 통계 얘기는 요 정도 하고. 네, 이 정도로 하고. 이 정도로 하시고. 원래 질문이 뭐였죠? 원래 질문이 자영업의 현실이 이러한데 각자 이 사장님들 장사하기 어떠시냐? 오늘 특별 게스트 리들님부터 자기 가게 간단한 소개하고 장사하기 어떠신지.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트를 하고 있고요. 마트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구멍가게도 마트고 뭐 한 300평 정도 규모 되는 데들도 중형 마트. 그리고 그 이상은 이제 기업형 대기업 마트, 뭐 대형 마트. 그리고 뭐 대기업들이 하는 SSM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 현실적으로 자영업하기가 어떻냐, 현실이 어떻냐라고 얘기하면 사실 그 백종원 대표님이 예전에 그런 말 한번 하신 적이 있죠. 이 초과 공급이다. 저는 그 말 아주 절절히 공감을 합니다. 일단 자기 가게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저희 가게는 이제 군산의 모처에서 300평 정도 규모로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근처에 반경 1km 이내에 경쟁 마트가 한 7개 정도 되고 그리고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이제 중형 규모 한 300평 정도 되는 마트가 한 2-3개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해서 상당히 마트가 많다. 그러면 이 7개 마트가 다 장사가 잘 되는 거냐? 밖에서 봤을 땐 이 동네 마트가 많네. 장사가 잘 돼서 다들 마트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이제 그 안에서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쉽지 않다. 그럼 군산에 그 지역에 사는 인구가 많나요? 거주 인구가? 인구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근데 그러니까 왜 뭐- 길게 끌어요? 네. 네.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니까. 이제 그쵸. 이거는 뭐 마트 운영자로서 네. 약간 좀 미비한 사항이다. 사퇴할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은 그 BC 카드에서 이게 데이터가 나와서 정확하게 내가 알 수는 있는데 그걸 또 내가 뭐 이 동네 몇 명이다. 그 중에서 뭐 몇 명이 우리 가게 온다라는 구체적인 수치는 조금 민감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 여기서 잠깐 질문. 마트 되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마트가 많은데 마트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잘 못하는 것 같아.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기본적인 것 같고요.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스톱 쇼핑이 안 되는 구조였죠. 그러니까 저희 가게는 정육, 수산, 야채, 첨가가 모두가 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 당시만 해도 이런 원스톱 쇼핑이 안 되는 구조였다. 그래서 정육하고 뭐 야채까지는 살 수 있지만 수산물을 사기 위해서는 뭐 차 타고 10분을 나가야 한다거나 아하. 아니면은 야채 첨가를 팔긴 팔지만 신선도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을 봤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요렇게 하면 가능하다. 그러면 약간 수요가 많아서 뭔가 여기 마트가 많으니까 장사가 잘 되는 곳이구만 이런 게 아니라 뭐 수요는 한정돼 있지만 내가 한번 해보면 이놈의 치킨 게임 이길 수 있겠는 걸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들어가신 정확하죠. 거예요? 역시 아주 똑똑한 분인데 질문이 좋아. 대형 질문이 좋아요. 예. 아주 굿 퀘스천. 감사합니다. 대형마트가 없는 시장인데 그래도 여기선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그렇죠. 이제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한 가지는 이제 시장 자체가 확장이 되고 있다.
이 시장에 내가 뛰어들면 할 수 있다. 요새 뭐 스타트업들은 뭐 이런 거겠죠. 이게 태풍이 불면 돼지도 뜬다라는 뭐 그런 말인 거고, 이제 다른 한 가지는 시장 파이는 한정돼 있고 혹은 이게 줄어들 수도 있지만 경쟁자가 좀 부실해 보여. 내가 이길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이제 충분히 이제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나무님께서 지금 친구들하고 같이 개모임을 운영하고 계신 그 가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장사하기 어떤지도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지금 그 을지로에 가게 두 곳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승배기에 한 곳, 그리고 이제 곧 제주도에 이제 한 곳, 이렇게 총 4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특이한 건 18명이서 이 4개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을지로에 있는 거는 맥주 펍과 그 다음에 와인바, 그 다음에 장승배기도 와인바,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거는 게스트하우스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18명이서 4개의 가게를 뭐 개모임처럼 운영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그 옛날에 로마의 그거 뭐죠? 몰라요. 원로회? 몰라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장이 18명인 거죠, 그러면. 네, 사장이 18명이고 아이고. 사실 그 사업장 대표는 다 따로 있어요. 다 따로 있는데 그거를 같이 함께 꾸려가는 친구들이 18명이라는 거고, 실제로 사업자를 내고 이제 사업장 대표를 하고 있는 애들은 그 사업장 수에 맞게 4명인 거죠. 4명인데 대신에 저희가 어떤 동아리처럼 누군가가 어떤 사업을 운영하고자 했을 때 그거를 함께 도와주는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근데 조금 특이한 거는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각자 매달 월급의 10%를 회비로 내요. 회비로 내는데 11조네요. 네, 11조처럼. 예, 11조처럼 내는데 뭐 누군가는 40만 원을 내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누군가는 뭐 18만 원을 내는 사람도 있고, 돈을 벌지 않는 그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백수도 있어요. 그 백수는 얼마 최소 부담금 10만 원. 최소 부담금은 10만 네. 원으로. 이거 약간 종교인데요, 종교? 이거 그러면은- 어떻게 신고하셨나요? 약간 종교 같은 거죠. 약간 종교 같은데 일단 그렇게 돈을 내지만 네. 어쨌든 정기적으로 저희가 수입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수익이 동등하게.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50%는 저희 그 유보금으로 묶어놔요. 다음 사업이나 아니면 다음 사업장 대표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50%는 계속 묶어놓고 저금을 하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n분의 1로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산주의인데요, 이거는. 뭐 거의 북쪽 나라. 약간 공산주의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이게 공산주의랑 다른 거는 네. 철저하게 시장 논리를 따져가고, 그 다음에 저희 18명은 공산주의 같은 어떤 분배 방식은 택하고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공산주의를 다른 택하고 형태지만 대외적으로는 공동체가 바깥의 시장에서 나가서는 경쟁을 하는 거죠. 아하. 예,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시장 경제 속에서 자본주의 안에서. 네, 자본주의 안에서 당연히 경쟁을 하고 그 밖에서 그런 건 똑같아요. 하지만 지금 멤버로 있는 18명은 누가 얼마를 벌든 간에 누가 적게 내고 많이 내고가 아니라 그냥 나의 10%는 너의 10%와 같다라는 걸 전제하고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수익이 발생했을 때도 똑같이 n분의 1로 나눌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그 로직에 동의한 사람들이 모였다면 그렇게 잘 굴러갈 수도 있겠네요. 왜 이렇게 부정적이죠? 네? 부정적이죠? 약간 베트남 이거 모델. 뭐가 부정적이에요? 긍정하는 건데?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네. 이 사업 모델, 저는 사업 모델이라고 하는 말도 좀 싫지만 어떤 이런 일련의 규율 같은 거를 되게 처음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결국에는 수익 구조, 수익 배분의 문제에 있어서 반발심을 가지고 떠나간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거. 예,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형이 내가 이만큼 내는데 그렇지, 왜 내가- 쟤랑 똑같이 받아? 내가 월 40씩 계속 받고 있는데 왜 나는 이익 분배를 쟤랑 똑같이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밖에 안 주냐. 그럼 난 마이너스 30이고 쟤는 마이너스 5만 원인데 나 이거 억울하다. 이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결국 출발은 그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보고 각자의 수익의 10%를 동등하게 보는 거죠. 지금은 어쨌든 그 어떤 전제 조건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계속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건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의 사정이고 장사는 어떤가요? 장사는 잘 되시나요?
사실 혼자서 운영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 운영의 어떤 묘라고 해야 될까요?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대처하는 거에도 혼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지만 여러 명이 있으면은 그런 거를 회의를 통해서 미연에 방지를 하거나 그런 폭도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아, 요거는 요 내용은 좀 이따가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장사가 잘 되시냐고요. 근데 저 잠깐만요. 근데 저 궁금해요. 무슨 가게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을지로는 지금 와인바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맥주 펍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장승배기에 와인바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 게스트하우스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체로 지금 술집. 네, 술집 네, 쪽으로. 대체로 술집이고 아. 장사는 잘 된다. 장사가 잘 되냐 물어보시면 굉장히 잘 됩니다. 야, 이거 훌륭하네요. 부럽네요. 부럽습니다. 저 근데 장사 이거 사실 그 가게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보통 만나서 뭐 잘 됐냐고 물으면 다 죽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자기 입으로 잘 된다고 하는 거는 정말 진짜 잘 되는 되는 거야, 진짜. 진짜 잘. 막 와, 나 미치겠다. 이거- 주체할 수가 없어. 나 지금. 아, 그만 와 이제. 나 힘드니까 이 정도 힘들어. 수준 돼야. 근데 그래야 잘 된다고 할 수 있는 제가 거거든요. 얘기하는 얘기는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저희는 뭐 그렇다고 대박은 아니지만 그냥 손님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찾아주고 마이너스는 안 되고 있다는 수준이 저는 잘 되고 있다는 기준이에요. 혹시 인스타에 태그 몇 개인가요? 해시태그? 해시태그는 한번 찾아봐야겠다. 뭐 다 합치면은 조금 될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전국에 정말 뭔가 정말 네임드 가게들 네.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포방터 돈가스 이 정도 급은 못 되지만. 네. 그 정도는 될 것도 아니죠. 네. 근데 하지만 그냥 을지로 내에서는 그 가게라고 하면 알아주는 정도고. 을지로 나와바리에선 내가 동네 깡패. 제가 나무님 가게 이름은 아는데 지금 인스타 해시태그로 봤을 때 4,567개. 제 게스트하우스로 찾아볼까요? 제 게스트하우스는 너무 슬픈 얘기하지 그걸 말고. 굳이 찾을 필요가 138개. 138개라도 있는 게 50배. 어디야? 50배. 50배. 138개가 어디야? 138개가. 우리 가게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가게 한 2개인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올린 거. 그렇죠. 본인이 올리신 거 2개 그렇죠. 있겠죠? 내가 올린 거. 55개. 55개. 그게 동명의 가게가 제주도에도 하나 있습니다. 혹시 감사합니다. 집으로도 한번 찾아봐주세요. 집. 네. 이거 나가도 되나? 이름? 나가도 이거 뭐 삭제해도 되는데 오케이. 좀 약간 많을 것 같아요. 훨씬 많지. 와, 이거는 근데 나무님의 두 번째 가게도 한번 찾아봤더니 이거는 11,300개. 훌륭하네요. 근데 요거는 중의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 가게 이름에 실제로 네가 사는 그 집. 그건 그 집이구나. 어차피 지금 이거는 이런 사진이 맞진 않잖아요. 네. 이런 사진? 네. 나 오늘 비었으니까 집에 와 이런 건 아니지만 근데 사진이 그런 사진이에요. 안 보이시겠지만. 두 번째 가게의 경우는 네. 최근에 그 사장이 너의 목소리가 띵띵 아. 이라는 거에 출연을 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시더라고요. 방송 효과. 뭐 제주도, 미국, 일본, 대만 이런 데서 그 사장님의 라이브를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찾아줘가지고 지금 뭐 거기는 난리가 났어요 지금. 부럽네. 난리가 났다. 부럽네요. 자, 힘들어 그만 와. 그러니까 이런 거의 그 수준이다. 수준이야. 우린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나 힘들고 싶다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힘들고 싶네. 그러면은 저희 진짜 궁금한 건 백꽃님의 가게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정말 잘 되고 있는지, 뭐 하시는지. 뭐 네. 하시는지. 뭐 일단 저는 숙박업자라도 소개를 했는데 동대문 지역에 게스트하우스를 2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저기 동대문역 장난감 시장, 문구항구 시장에 게스트하우스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기 장충동 쪽 저 신라호텔 올라가는 그쪽 부근에 게스트하우스가 두 번째 거가 있고요. 지금 세 번째로는 저기 충무로 쪽 인쇄거리에 캡슐호텔을 하나 열었습니다. 캡슐호텔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아서 아마 사진이 나올 거예요. 근데 결론으로 말하자면 사실 숙박업이 매출에 한계가 있어요. 이 술집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회전시키면은 계속 손님 받을 수 있고 마트 같은 경우에도 손님 계속 회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숙박업은 딱 객실수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객실수 몇 개, 가동률 몇 %, 객단가 얼마 하면은 딱 매출이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최대로 낼 수 있는 매출이 한정돼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안정적으로 이제 지금은 한 업력이 3년 정도 됐으니까 레퍼런스도 많이 쌓이고 이제 예약도 꾸준히 들어와서 뭐 매출이나 그 장사는 안정적이긴 한데 지금 여기 나무님처럼 막
힘들 정도로 손님 그만아 이럴 정도로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로 그럭저럭 먹고 살고 있다. 그럼 백호님도 방송을 나가야죠. 방송을 나가다니. 이 전 세계로 아. 나가는 방송에 나가야 아. 아예 그만 와 이렇게 근데-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나무님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공연을 했잖아요. 저희한테는 방송 제의가 오면은 돈 내라고 하더라고. 아 그쵸. 무슨 그 종편 중에 모 방송사에서 그 정보 프로그램 이런 데 아. 한번 나오는데 뭐 땡땡 정보통 뭐 이런 류의 네, 그런 류인데 돈을 한 기백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그냥 오픈하면 안 됩니까? 얼마 달라고 하던가요? 500만 원 달라고 500만 하더라고요. 원 한 번 500만 원. 방송에 한 번 방송. 한 번 방송에 보통 몇 분 정도 할애를 해준다든. 그러면 한 10분 15분. 아 10분 15분에 500만 원. 그것도 지상파도 아니고 종편인데 종편. 네, 그러면 500만 원을 벌려면 몇 명이 자야 됩니까? 500만 원 벌려면 저희가 지금 객단가가 인당 한 뭐 2인실 4만 원이라고 치면 야 매출로만 해도 그러니까 125박 125바 125. 125 1년에 3분의 1을 거기서 자야 돼. 그러니까 1년에 4달 잔 가격으로 방송 15분 탄다. 아 오케이. 오. 아 그냥 순간에서 영원으로 그냥. 네,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장사가 어렵진 않은데 이제 저희가 어려울 때는 그런 때죠. 2017년에 그 사드 관련해서 외국 분쟁이 있었을 때. 그때 저희는 직격탄을 맞진 않았었거든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워낙에 그 대형 호텔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드 관련 문제 있을 때 단기간적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어서 우린 별로 영향 없나 보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었다가 대형 호텔이 자기네가 손님 못 받으니까 가격을 막 후려치더라고요. 다른 나라 손님들도 자기네한테 오게 하려고 동남아 이런 분들 다 끌어가려고 중국이 막혀 있으니까. 네, 중국 단체 관광객이 막히니까 다른 손님들 끌어가려고 뭐 원래는 한 10만 원, 11만 원 받던 그런 중형 호텔들이 막 5만 원, 6만 원씩 받는 거예요. 거의 반값으로 후려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5만 원, 6만 원이면 거의 게스트하우스 가격이랑 거의 비슷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손님을 많이 뺏겼었고 그때 굉장히 숙박업계가 치킨 게임이 벌어졌었죠. 지금은 다시 좀 관광시장이 회복이 되었지만 그때에 형성된 객단가, 낮아진 객단가는 잘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네, 이게 가격이 한번 떨어지면 올리기가 상당히 힘들죠. 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우리 평점이나 후기도 뭐 거의 몇백 개 이상 쌓였으니까 손님들의 그 레퍼런스가 있어서 꾸준히 사람들이 오긴 하지만 잘 된다고 막 자랑할 정도는 아니다. 아, 내가 먹고 살긴 하지만 한우는 아직 못 먹겠다. 네. 성수기 때는 네, 삼겹살 정도는 먹을 수 있다. 소고기 좀 먹고 아, 평소에는 돼지고기 좀 먹고 1, 2월 비수기 때는 저기 한손 먹는다. 이 배가 불렀네. 배가 먹긴 불렀네. 먹네요. 어쨌든 평균 치면 삼겹살은 계속 먹는다는 거 아니야. 못해도 내가 제육볶음은 계속 먹는다. 아니 이거 너무 장사하는 사람들 다 한 손 먹어야 돼요? 다 편의점 라면 먹고 그럴 순 없잖아. 아 나는 팩이 먹어요 우리 가게에서. 아니 안 팔린 거 먹어 나는. 뭐 배추 이런 거? 토마토 안 팔린 데다 갈아 먹어야 돼 나는. 아, 건강은 좋아지겠네요. 아니 피부가 좀 좋아졌어요. 건강은 챙길 수 있겠네. 네. 딸기잼 되게 많아요 집에. 아니 그 뭐 예를 들면 뭐 파생 상품 같은 거에 대한 개발의 그런 건 없었나요? 해봤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 호스텔업이고 그 주류 판매업도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맥주도 들여놓고 맥주 밖에 편의점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하고 편의점에서 볼 수 없는 그 특이한 맥주? 라땡 프렌즈 그 맥주 있거든요. 아니 뭐 그냥 얘기해도 되지 않아요? 네, 라인 프렌즈 맥주 있거든요. 그 맥주도 들여놓고 해서 손님들이 사 먹을 수 있는 호기심을 일으키려고 들여놨는데 잘 안 먹더라고요. 손님들이 술을 먹으면 차라리 나가서 먹고 아니면 편의점에서 이제 술하고 과자 이런 걸 함께 사와서 먹지 굳이 게스트하우스에서 먹진 않더라고요. 과자도 팔지도 그랬어. 그렇게 하면 재고 관리가 어렵잖아요. 저희. 아 그럼 네. 먹으면 되죠. 남으면 다 먹어 그냥. 배가 불렀구나? 쉽게 말하네 진짜. 아니 당신이 지금 유통업 한다고 유통업이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아 어려워요. 상당히 사실 이 재고 관리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식품은 이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 철저히 봐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영업 운영하고 계신 분들의 이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봤고 잠깐 쉬고 잠깐 쉬고 다음 얘기를 좀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제에 대해서 오케이, 좀. 오케이. 오케이.